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경주에서 올해 내륙에서 가장 큰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올해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99차례 일어나서 역대 네 번째로 지진이 잦은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주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7년 전에 발생했던 그 지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발생 장소만 다를 뿐 거의 같습니다. 그다음에 규모는 경주 지진이 5.8이었었죠. 예, 지금은 4.0이니까 예. 규모가 조금 작을 뿐이고 장소가 조금 다를 뿐인데 다행히 지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원전 이야기를 해서요. 잠깐 원전 여쭤보고 갈게요. 원전 주변에서 지진이 저렇게 감지가 되니까 주민들이 걱정이 많아요. 근데 설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전은 지금 우리나라 원전은 내진 설계가 돼 있고요. 예. 6.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예. 예, 월성 원자력본부는 이번 지진으로 영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0 정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봐야겠군요. 그렇죠. 6.5까지 내진 설계가 돼 있으니까 예. 지진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지진을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진이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더 큰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죠. 더 큰 지진이 이제 발생할 왜 그러냐면 그쪽 지역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4.0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오늘 지진이 일어난 곳이 지난 2016년에 지진이 있었던 곳과 가깝습니까? 거의 같은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7년 전에는 내남면이죠. 네. 요거는 이제 읍천리라고 입천리죠. 입천리에서 발생했으니까 경주 시내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예. 보니까요. 2016년에 지진의 원인으로 이 내심 단층이요? 내남 단층이라고. 어떤 단층이에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양산 단층이라고 네. 그 북북동 방향으로 달리는 단층이 있습니다. 예. 그 양산 단층 그 주변부에 여러 가지 그 가지 단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남 단층이라든가 수렴 단층이라든가 읍천 단층이라든가 이런 단층들이 움직여가지고 지진들이 이제 자주 발생을 하는 지역이죠. 그렇군요. 예. 이런 단층이 경주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경주에서 지진이 잦은 건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지진하고 이제 7년 있다가 지진이 났는데 그 당시 때도 한 여진이 계속됐었잖아요. 그 7년 전에는 여진이 거의 1년 정도 1년 동안 계속됐습니까? 여진이 계속됐죠. 예. 그래서 적어도 통상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 달 이상은 갈 거로 봅니다, 지금. 한 달 이상 정도 여진이 계속될 것이다. 예, 지금 역대 지진 사례 잠깐 보고 계시는데요. 2016년 9월 있었고 2017년 11월 포항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항이 5.4죠, 규모가. 예. 그리고 경주가 오늘 4.0이었고요. 그런데 이 지진들 이 분포를 보면 이 경북 쪽에 지진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네요. 네, 실제로 통계도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지진의 50% 이상이 영남권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통계가 영남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그에 따른 대비도 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대비를 하셔야죠. 예. 그 내진 설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들 대피 훈련이라든가 이런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야 조금 덜 걱정되겠습니다만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에 사는 분도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내진 설계율이 한 3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머지 70%까지 가려고 그러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서둘러 점검해야겠는데요. 정부가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검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새로 신축 건물은 물론 당연히 내진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의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보강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내진 보강을 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올해 규모 2.0 이상 지진이 벌써 99차례라고 해요. 100여 차례에 거의 가까운 건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잦아진 걸까요? 좀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후가 바뀌고 있다고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밑에 지하도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과거에는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네.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지진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처럼 그렇죠. 이 지진 환경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지구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보니까 앞서 약간 흔들리는 화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규모 4.0이면 창문이 파손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죠. 예. 실질적으로 보면은 방 안에 있는 그릇이라든가 불안정한 물건들은 무너져 내릴 수가 있고 네. 창문이 깨질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진이 규모가 5 정도 되면은 건물이 이제 흔들리고 불안정한 건물은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예. 그런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발생한 지진은 규모 4.0이었고요. 경주에서 발생한 건데 전국적으로 새벽에 재난 문자가 울렸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아마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의 그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매뉴얼에 따라서 4.0 이상일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재난 메시지가 보내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지금 경주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지역과는 좀 먼 거리에서 지진이 났어도 이게 다른 지역에서 다시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경주 쪽, 포항 쪽 많이 지진이 일어나고 영남 지역에. 근데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수도권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수도권에도 여러 가지 단층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거를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요거는 한 몇 년 걸릴 겁니다. 시간이. 예. 그렇다고 해서 조사만 한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조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최근 필리핀이나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브레고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서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번 1월 달에도 지금 우리 투르키에 지진도 그렇습니다. 있었고, 큰 지진 났잖아요. 그다음에 북아프리카에서 모로코에서도 지진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서로 연관성은 있죠. 그리고 지각이 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발생하면 또 다른 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튀르키예 모로코는 브레고리 지역은 아니지 않았나요? 아닌데도 거기에는 이제 대륙과 대륙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본이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태평양 해저가 일본 밑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는 곳이죠. 그다음에 필리핀 다 연결돼 있는 곳이죠. 다 연결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네팔 같은 데서도 지진이 많이 발생하죠. 내륙이지만 그런 거는 인도가 이제 부딪혀가지고 유럽과 부딪혀가지고 거기 사이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진을 감지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동 요령 좀 가르쳐 주세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출입구를 확보를 하셔야 돼요.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출입구를 확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가스를 잠그시고 그다음에 이제 빨리 책상 밑이나 침대 밑으로 피신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출입구 확보하고 그리고 일단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물건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진동이 멈추면은 지진이 멈추면은 빨리 바깥으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지진이 멈추자마자 바로 바깥으로. 그렇습니다. 큰 운동장이나 공원 쪽으로 가라는데 맞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 각 지역마다 지진 대피소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 경북대 지질학과 명예교수님이시니까 전문가로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지진은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거는.
그러나 지진이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지진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왜 지진이 발생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 스스로도 이제 행동 대비 요령 잘 익혀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인창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